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비토커 김도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주포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자주포는 항상 K9 그렇죠. 자주포 네.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풍익 자주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에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풍익 자주포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K9 이야기만 네. 하다가 뭔가 구수한 네. 풍익이라는 이름이 달린 네. 이 풍익 자주포가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한데요. 풍익 자주포에는 어떤 자주포인지 좀 궁금합니다. 성능이라든지 예, 이런 풍익 부분이요. 자주포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영하는 이제 차륜형 자주 곡사포라고 불리고요. 풍익이란 이름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6.25 전쟁 때 네.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이 가지고 있던 그 105mm 곡사포, 이거 원래 대전차용 아니에요. 이거를 수평으로 낮춰서 다가오는 북한군 T-34 85 전차를 사격을 했던 이제 김풍익 대령이라는 포병 장교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얘기입니다. 6.25 전쟁 때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분들을 이제 기리는 그런 그렇구나. 이름이 됐고, 뭐 네. K9 이런 영어식 명칭도 괜찮지만 저는 이런 식의 이름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원래 만들어지거나 이제 기획된 건 되게 오래됐어요. 2009년에 삼성 테크인이었죠. 방사청이 먼저 제안한 테크인. 네. 105mm 자주포, 이거를 차륜형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제안했던 게 시작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2015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저 어색하네. 저는 방추위라고 보통 부르는데 방추위에서 이게 개발 사업이 통과가 되어서 제작이 됐고, 2017년에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2018년부터 이제 생산이 돼서 현재 한 850대 정도가 생산돼서 일선 보병 부대, 그러니까 K9 자주포는 기갑이나 기계화 부대에 배치된 거고, 이 풍익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제 육군 보병 연대에 이제 배치가 되는 그런 네. 목적입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이유는, 업체가 먼저 제안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105mm 자주포 우리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훈련 뛸 때 너무너무 많이 보고 부러워했던 그런 거였어요. 왜냐 우리 왜 걸어다니는데 부러워요? 걔는 차 타고 다녔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는 또 짐 싸고 맨날 가야 되는데 네. 그쪽은 포대 방열했다가 그냥 트럭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간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 105mm 자주포가 수백 문 정도 있었고요. 당연히 포만 있는 게 아니라 포탄도 엄청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105mm가 전장에서 필요가 없어지는, 특히 견인포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이 105mm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그렇다고 어떻게 버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쌓아놓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관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먹어 볼까 하다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트럭 위에 올려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업체에서 먼저 냈고, 뭐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풍익 자주포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4.2인치 박격포. 이거 보병인데, 제가 보병인데 유일하게 불쌍하게 여긴 포병이 얘들이었어요. 그걸 들고 다니는.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분해해서 차에 실어야 되는데 정말 무거워요. 진짜. 그렇겠지. 네. 그렇겠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포병은 항상 얘기해, 자기들이. 우리 빨리 쏘고 튀어야 돼. 근데 105mm는 곡사포는 쐈다가 빨리 트럭 불러 하고 이제 딱 걸고 튀면 되는데, 4.2인치는 그게 안 돼서 다 분해해서 트럭에 올리고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기동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방안으로서 풍익 자주포가 제안이 됐고, 근데 뭐 네. 새로 만들고 뭐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 가지고 있던 트럭이었어요. 트럭에다가 원래 갖고 있던 곡사포 올리면 이게 가성비가 엄청 좋지 않을 거냐라는 이제 생각이었고, 실제로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사용이 된 거죠. 제가 이거 일산에서 봤거든요. 네, 일산에서 올라타서 봤는데 네. 이게 작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커요. 네. 꽤 커요.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생각보다. 총 인원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견인포는 차 네. 뒤에 싣고 와서 딱 하면 일단 방열부터 해야 돼요. 다리 펼치고 막 포탄 꺼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삼 넷 외치고. 근데 시간이 아무리 이제 그 포병 병사들 훈련을 시켜도 네.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전장에서 막 폭탄 터지고 막 땅 어지럽고 이러면 훈련할 때만큼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풍익 자주포 같은 경우는 차 위에 105mm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도착해서 포구 돌린 다음에 한번 쏘고 그 다음에 시동 안 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몰고 다음 진지로 이동하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생존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지점. 네. 그다음에 이제 보병의 기동성이 높아졌어요. 예전엔 다 걸어 댕겼는데 그치. 지금 보병도 장갑차 타고 하는데 견인포가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네,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이런 자주포를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저는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도 풍익 자주포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봤죠. 어때요? 포병은 사실 잘 보시면 네. 이게 전차는 목표물을 보고 딱 직사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포병은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맞춰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네. 곡사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과거 105mm 견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건 이제 겨냥 틀 뭐 그렇게 네,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일종의 음. 가상의 표적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걸로 조준해요. 그러니까 멀리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의 표준점을 만들어 그걸로 네, 하고. 어. 근데 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음. 왜냐면 GPS하고 이런 항법 장비이기 네, 맞아요. 때문에 아까 방열이라고 하셨는데 방열이 뭐냐면 이제 포를 쏴야 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게 거의 이제 자동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딱 돌림이 입력하면 되니까. 자동으로 네. 쫙 움직이는 거죠. K9 자주포처럼. 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사람도 많이 필요 없고. 오. 그러니까 옛날에 105mm M101 견인포는 막 이렇게 돌려야 됐거든요. 열심히 돌려야 되는 포다리 진짜 짜치고. 네. 전쟁 영화 보면 막 돌리잖아요. 그래. 진짜 그래요. 막 돌려요. 너무 수동인데? 네, 그렇게 최첨단 했었는데 이거를 자동화한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105mm 포탄이 네. 어마어마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다는데? 많아. 양이 많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몇백만 발. 군 관계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3차 세계대전이 나도 다 못 쓸 수 있다. 아, 그죠. 네, 그 정도로 많아요. 진짜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갖고 있는 탄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105mm 이 야포탄.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크 82 항공폭탄. 아, 500파운드짜리. 그래요. 엄청 많아. 왜 엉텅구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 그래서 KGB도 그래서 만든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게 많아서 네. 만든 거예요. 맞아. 네. 이게 많이 받아놔가지고 아. 많이 만들고 만들기도 네. 많이 만들었고. 전 세계 한 3천만 발 있고 우리나라에만 350만 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있어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다 알려진 것만 그러는데 얼마나 더 많겠어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쏘다가 죽어요, 그냥. 네. 폭탄을 쓰기 위해서 네. 엄청난 양이 어. 있어요. 진짜. 자주포를 만들 그래서 이제 사실 정도로. 이거 만들 때 네. 말이 많았어요. 아니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120mm 박격포인데 그렇죠. 왜 이걸 하느냐? 탄이 많으니까 써야 되니까.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투트랙으로 갔죠. 음. 기계화 부대용은 120mm 자주 그렇죠. 박격포로 가고 비격. 네. 보병 사단 네. 여기는 이제 이 105mm 트럭형 자주포로 맞아요. 갔고. 음.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어쨌든 쓸모가 그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베트남이랑 필리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사실 베트남이랑 필리핀은 이미 배치한 자주포가 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풍익 자주포가 이 동남아나 중남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두 나라 다 양은 많진 않지만 자주포도 가지고 있고 야포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둘 다 가난한 나라가 첫 번째라서 예산이 조금 적을 뭐 수 그런 있다. 비싼 자주포, 네. 뭐 K9이 가성비 얘기하지만 그래도 60억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달면 가격이 높아지고 가격이 비싼 무기는 항상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풍익 자주포 같은 경우는 트럭에 올린 105mm라는 아주 간단한 조합인데 두 나라가 다 105mm를 사용한 적이 있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월남전 때 미군이 네. 놓고 갔던 거 수백 문 가지고 있고 이미 음. 이름이 PTH-105 자주 옥사포라고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아도는 옥사포를 네. 자기네 트럭에 올려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굳이 왜 그럼 또 풍익 얘기를 하느냐. 그러게요. 얘들은 그냥 트럭에만 올렸어요. 네, 트럭에만 올렸어요. 아니, 정말 운반? 네네 그냥 저스트. 운반이요. 네. 그냥 트럭에 올려. 그리고 이제 어. 용접 딱 해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GPS, 네. 뭐 자동 사격장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고. 위에서 돌려야 돼요. 아이고. 네, 위에서 똑같아. 핸들 돌려야 되니까 음. 그다음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동화가 빨리 되는. 써야 되는 어. 그런 게 하나 더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국방 예산을 좀 늘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 전투기 12대 사는 것도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는 판국인데 여기까지 투자를 못 하는데 네. 두 나라 다 105mm를 이미 운용해 봤어요. 포탄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별도의 인원을 훈련시킬 필요 없고 필요해봤자 트럭인데 트럭 운전수는 뭐 그 나라 다 우리나라 다 깔려 있잖아요. 얘기했던 가성비도 적고 이게 한 대당 6억 정도 하거든요. 대당 6억 진짜 정도. 싼 거예요. 그렇죠. 10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운영 인력을 뭐 별도로 훈련시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05mm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럭도 있고 그리고 또 두 나라가 동남아잖아요. 지형상 이렇게 막 무거운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제한돼 있어요. 아.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섬나라일 수도 있고 베트남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육지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배에 태울 수도 있고 항공수송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섬이 많기 때문에 항공수송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조금 가벼운 풍익 자주포가 좀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완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지만 그 네. 나라에 있는 105mm 포를 가지고 우리가 검사한 다음에 우리가 올려서 거기서 만들어줘도 돼요. 네, 뭐 그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의 패키지가 있을 수 그렇구나. 있기 때문에 GPS 달아주고. 그렇죠. 자동 사격 장치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미 105mm 운영하고 트럭 운전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뭐 쉽게 음. 운영할 수 있고 가성비는 뭐 아마 엄청나게 운영비 측면에서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네. 이게 스펙상 분당 10발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맞아요? 분당 6발에 10발인데 10발은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미친 듯이 쏘는 거고 따다다다다다 그냥 네. 갈긴다. 조준 안 네. 하고. 거의 터미네이터처럼 그렇죠. 장전해야지 이제 되는 거고. 그렇게 쏘면 이제 장전수는 한 5분 쉬어야 돼요. 네. 팔 늘어나. 네. 팔 늘어나면 안 돼요. 네. 네. 보통은 한 분당 평시 사격 속도는 분당 한 3발에서 6발 정도? 음. 네, 이게 어쨌든 사람 손으로 장전하기 때문에 네. 저 아노드 슈와츠제네거 옹이나 우리 마동석 씨 같은 사람이 오면 한 가능하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늘릴 수 네. 있지만 네, 그분들도 팔 힘이 빠질 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음. 말씀드리면 이제 풍익 자주포에 그 올라가 있는 105mm 야포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우리 육군이 쓰던 M101 견인포 가운데서 음. 상태가 좋은 그렇죠. 것들을 선별한 다음에 정비차에 손을 봐가지고 음. 그래서 장착을 그렇죠. 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이 우리나라 군용 차량 엄청 많이 맞아요. 사거든요. 네네. 똑같아요. 지금 풍익이 이거 5톤 차체인데 음. 이것도 필리핀 많이 쓰고 맞아요. 있어요. 네네. 정 작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절대 현지에서 그 네. 개조해가지고 하는 것도 네네.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음. 또 한 가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도 M101 견인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과거 이제 중국이 우리 6.25 전쟁 때도 참전했었고 중월 전쟁 때도 네, 그렇죠. 같이 베트남하고 전쟁이 벌었었는데 그때 참전했던 이제 중국군 병사들의 수기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무기 하나를 언급을 해요. 그게 바로 M101 105mm 견인포. 그렇죠. 오. 정말 많은 중국군이 이거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도 아직도 이제 많은 수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탄약도 많을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이거에 관심 있다는 얘기는 음. M101 견인포가 갖고 있는 장점도 알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포탄이 참 많네. 그렇죠. 네네. 네. 이거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트럭에 달려있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풍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장점이 뭐냐? 빨리 쏘고 빨리 빠져나올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견인포들은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네. 막 접고 또 땅 파야 되고 네. 막 난리 쳐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105mm 견인포 있는 탄약도 쓰고 현대화할 수 있고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백화점 가면 1+1 뭐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렇죠. 뭐 가성비의 기술력의 기동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풍익 자주포를 이제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삼성 테크윈이 개발을 했고 지금은 한화 맞아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또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앞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풍익을 점점 더 글로벌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또 지금도 물론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너무나도 좋은 기술력들이 네. 들어갔지만 이런 것도 추가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좀 조심해야 될 문제가 네. 추가할 거 많은데 이걸 추가하다 많아요? 보면 가격이 높아져. 그럼 이제 가성비 문제가 떨어질 수 있고 저는 풍익의 수출 얘기가 나온 게 좋은 게 뭐냐면 네. 뭐 우리가 비싼 수천억짜리 전투기도 팔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지만 해외 무기 수출 시장은 엄청나게 넓거든요. 아프리카 국가에도 팔아야 되고 중남미에도 팔아야 되고 동남아에도 팔아야 되고 이러는데 비싼 무기만 가지고는 영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시장을, 다양한 다양하게.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뭐 최소한의 비용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찾자면 저는 드론에 대한 방지 대책 뭐 드론 제머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한테 이 풍익을 사겠다거나 도입하겠다는 국가들은 대부분 105mm 포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탄을 추가로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우리한테 사갈 수밖에 없는 포탄을 좀 몇 개 개발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155mm 같은 경우는 네. 다양한 포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5mm로 수출 시장이 넓어지면 일반 포탄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아프리카 어디 가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포탄 말고 예를 들어서 저는 풍산 갔을 때 가장 지금도 인상적인 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정찰용 포탄. 네, 왜냐하면 이게 105mm 곡사포가 네. 120mm 자주박격포보다 장점은 뭐냐면 멀리 간다는 거거든요. 한 10km 정도 넘게. 그러니까는 조금 가볍게 해서 더 멀리 쏜 다음에 낙하산으로 이렇게 해서 딱 떨어뜨리고 정보를 딱 전송받으면 더 훨씬 좋은 거 있고 또 하나는 요즘은 지뢰를 포탄으로 쏠 수도 있거든요. 딱 쏴서 떨어뜨린 다음에 지뢰가 알아서 이렇게 탁
그래서 서버리면은 이제 뭐 탐지기도 되고 적의 전차 장갑차가 지나가면 푹 날아가서 공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좀 다양한 포탄들을 개발해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은요? 어떤 기술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켓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급 자주포는 K9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로우급으로 네. 부담 없이 고객이 살 수 있는 자주포. 네. 알뜰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필리핀이나 뭐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남미 이런 데는 사실 큰 전쟁이 일어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란이라든가 음. 이럴 때는 이런 거 쓰면 딱 맞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기아 자동차 군용 네, 맞아요. 사업하는데 보면 이게 샘플식으로 필리핀에 사실 이제 우수고객이에요. 차량을 거기. 몇 대 이렇게 네. 샘플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수고객은 그 정도 네, 해줘야지. 우리도 좀 풍익은 네. 한두 대 정도 어. 써보세요. 그치. 쓰고 마음에 들면 네. 돈 내시고 오. 우리 필리핀은 그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로우급 음. 가격대가 좀 가성비 괜찮은 로우급 자주포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그렇죠. 상품이다. 네, 네. 남미나 아프리카 상대로는 나쁘지 않죠.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 상대로는 괜찮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 좀 포탄도 이렇게 좀 껴주고 그렇죠. 남는 거 많은데 예. 껴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방송 보고 있겠죠? 이 아, 전략들을 좀 잘.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막 좋겠는데. 돈이 되는 상품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서 향후 한 2,000대까지 판매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박리담에 비슷하게 네. 이렇게 쭉쭉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샘플 하나씩 보내주고 그래야 된다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풍익 사다가 마음에 들거나 그 국가가 네. 언제나 그 위치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K9. K9도 아, 가고. 좋죠. 그게 중요하다, 진짜.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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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풍익 자주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기동성, 가성비 또 기술력을 장점으로 똘똘 뭉친 자주포이고요. 베트남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중남미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능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다양한 시장에서 더 활약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빌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